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화 소재학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으로 1년과 12달 그리고 1일과 12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특히 그 음력과 양력이라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달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음력은 태양 태음력이라는 그 명칭이 원명칭인데요. 그래서 태양 태음력, 즉 음력 속에 그 태양의 기운까지 포함시켰다는 얘기가 되는데, 즉 음력은 원래 지구와 달과의 관계를 표시한 달력이 되는 거고, 양력은 지구와 태양 관계를 표시한 달력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태음 태양력은 뭐라 하겠습니까? 태음 태양력은 지구와 달과의 관계에다가 월에 대한 어떤 윤달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태양력의 그 계절과 주기에 맞춰 나간 것이죠. 그러면 하루에 갑자 을축 이렇게 간지가 표시되는 것은 음력이라겠습니까? 양력이라겠습니까? 이 간지 표시는 음력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고 태양력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오늘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4절기, 즉 뭡니까? 원래 1년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칠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 어떤 단위로 나누어져 있죠. 이걸 우리는 자월, 추월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12단위에다가 그 12단위에 그것을 절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절기를 다시 초기와 중기로 나눠 가지고 24절기로 우리는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와 중기에 대한 그 24절기를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습니다. 초기는 뭡니까? 그 절기의 어떤 그 영입권, 즉 그 영역 권한 전체를 절기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정중앙을 우리는 중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시면 몇 시입니까?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 즉 13시 30분까지 사이가 오시라고 할 때 여기에 정중앙, 우리가 정오라고 부르는 12시 반, 이 부분이 정오라고 표현하죠. 정오는 오시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의 범주는 11시 반부터 그 오후 1시 반까지죠. 이렇게 중기는 바로 그 절기의 정중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주학이라는 천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이분이지, 그 춘분과 추분, 동지와 하지는 절기 중앙에 있게 되죠. 그래서 중기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하지와 소서 대서까지 했죠. 그럼 이번에는 가을로 들어가는 그 입추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입추는 우리가 지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월로 칠 때 어디입니까? 자, 입추는 언제입니까? 인묘진, 봄을 의미하는 인월이 입춘에 해당되고, 사오미 해서 여름을 의미하는 사화가 바로 그 이파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을 의미하는 신금이 바로 신월이라고 부른다. 신월. 이 신금이 입추를 의미합니다. 그럼 입동은요? 입동은 뭡니까? 해자축에서 해월이 바로 입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추인데요. 양력으로 치면 입추는 대략 한 8월이 됩니다. 8월이 되고 하지가 지난 이후부터는 대략 6일에서 9일 사이에 절입이 들어온다겠죠. 초기는요. 그래서 8월 한 6일에서 9일 사이에 입추가 들어옵니다. 가을에 문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이제 가을 채비를 시작하는 시기면서 김장용, 무나 배추 같은 것도 심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8월 20일 이후에 들어오는 8월의 중기는 뭐죠? 처서라고 합니다. 처서. 바로 이 처서가 8월의 중기인데, 이때부터는 그 더위가 물러가는 시기가 되죠. 즉 신월에는 입추와 처서가 있는데 처서는 중기가 되죠. 그리고 더위가 물러가면서 우리가 벌초도 하고, 이때부터는 조석으로 이렇게 선선한, 즉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팔이나 모기 같은 것도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들어가는 준비가 되겠죠. 자, 다음에는 그 신월 다음에 몇 월이죠? 6월입니다. 6월. 이 6월은 1, 2, 3, 4, 5, 7, 8, 9, 10, 2, 6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신유술 할 때 6월입니다.
그걸 우리가 원숭이 띠 이렇게 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잔나비 월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잔나비가 아니라 닭이죠. 닭을 의미하는 그 6월이 됩니다. 자, 6월의 그 초기를 우리가 백로라고 합니다. 백로 뭡니까? 서리가 내린다고 얘기를 하죠. 6월이 되면은 그 기온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이 풀잎에 맑은 이슬이 맺힌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그걸 백로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날씨는 쾌창한 날씨가 주를 이룹니다. 자, 그다음에 6월의 중앙에 있는 추분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다시 바뀌죠. 춘분과 추분 이 두 개가 밤과 낮의 길이가 동등한 어떤 기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서양 쪽에서는 주로 춘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달력의 어떤 기준점들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길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수확기가 되고 벌레 같은 것들도 동면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수월로 접어듭니다. 수월에는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가을이 되는데요. 할로, 그야말로 찰 할자에다 이슬 올자입니다. 찬 이슬이 내린다는 얘기죠. 즉 공기가 차가워지고 찬서리가 맺히면서 이미 단풍이 들고 추수를 시작하고, 또한 철새들이 이렇게 이제 여름 철새나 철새가 물러가고 바뀌는 그러한 시기들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수월의 그 중기는 상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10월 중반 이후에 있게 되죠. 이때는 본격적으로 찬설이 내리게 되고 추수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벌레들은 본격적으로 겨울잠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면서 가을의 마무리가 되죠. 물론 실제 계절적으로 느끼는 가을은 이후도 진행이 되지만 기운적으로는 이미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해자축, 겨울로 들어가는 겨울의 문턱 입동입니다. 입동은 그야말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으로서 김장도 하면서 이렇게 겨울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또 풍습 중에서는 입동의 날씨를 가지고 한 겨울의 날씨를 이렇게 점을 친다는 풍습도 있습니다. 입동 때 날씨가 좋으면은 겨울이 좋다든가 이런 개념들의 풍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월의 중기는 이제 소설이라고 합니다. 양력으로 치면 11월 중반 정도가 되겠죠. 11월 중반 이후가 되는데 그야말로 작은 눈이라고 합니다. 즉 땅이 얼기 시작하고 작은 눈도 조금씩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되면서 바람도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본격적으로 차가워지면서 이제 겨울로 들어오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월입니다. 자월, 즉 5월과 반대되는 자월, 그걸 굳이 친다면 띠로 친다면 쥐라고도 표현하죠. 가장 무리익은 자월인데 이때가 대설이라고 합니다. 12월 초에 있는 그 절입이죠. 자, 대설은 뭡니까? 말 자체대로 큰 눈이 많이 내린다, 큰 눈이다. 이렇게 해서 대설이라고 하면서 아마 대설에 눈이 많이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풍년이 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의 속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의 그 자월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동지죠, 동지. 자, 동지는 뭡니까? 자, 하지와 반대로 해서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시기. 전 세계가 밤이 다 깁니까? 아니죠. 우리 북반구가 밤이 길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인류의 모든 문명과 역사는 주로 그 북반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이렇게 큰 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보면은 주로 모든 문명들은 북반구에서 많이 됐고 남반구에는 크게 인류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주로 북반구 위주로 움직이게 되죠. 동서로는 크게 나뉘어도 모든 기준들은 주로 북반구 위주로 나눠집니다. 어쨌든 동지 때는 바로 북반구에서 그 밤이 가장 긴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지는 예로부터 동서양 고전에서 상당히 아주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부여해 왔습니다. 우리도 옛날부터 작은 설을 해가지고 대단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어 왔고요. 또한 서양에서도 태양이 다시 부활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축제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12월 24일에서 24일 밤에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어떤 축하의 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원래 유래는 크리스마스 유래는 그 동지 축제라고 합니다. 즉 그 지금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났다나 이런 개념들은 옛날에 12월 25일, 24일로 고정됐던 것이 아니고 1월이 됐다, 12월이 됐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러다가 현재는 12월 25일로 고정이 됐죠. 그러나 그 전부터 서양에서는 그 12월 동지날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태양이 부활하는 그런 축제, 즉 동지 축제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지를 지나면서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실제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서는 겨울의 추위가 시작이 되지만 일단 이미 동지가 딱 되는 순간부터 그 새로운
양의 기운이 이렇게 솟아난다라고 합니다. 왜? 태양이 부활하기 때문에요. 자, 이제 그 동지 다음에 그 소환이죠. 예, 소환이란 그 작은 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환은 작은 추위라고 얘기해서 그 일단 막 추위가 시작된다 하는데 실제 그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월에 그 중기가 대한입니다. 그래서 소환 때가 조금 덜 춥고 대한이 더 춥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소환 때가 더 춥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보다는 중국 옛날에 주나라 시대 주왕조 때 이렇게 주를 틀이 잡혔던 그러한 그 이론 체계다 보니까 중국의 화북지방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그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뭐 얼어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소환 때가 가장 춥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월에 중기가 바로 대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한은 뭡니까? 1년의 가장 마지막 마지막 절기가 24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가 되죠. 그래서 대한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입춘이 옵니다. 그래서 소환 대한이 있는 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섣달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지 섣달 마지막 달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멈추는 달 그리고 새로 시작하기 위한 개념. 그래서 이 대한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입춘 전이죠. 이걸 우리는 입춘 전 절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분. 그래서 이날 입춘 전날 밤에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해넘이라고 해가지고 그 콩이나 팥 같은 걸 뿌려가지고 악기를 쫓는 이런 풍습도 있죠. 그래서 악기를 쫓으면서 그 새해를 맞이한다. 뭐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4절기를 대략 알아보았는데요.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잡는 것은 춘분과 추분, 동지와 하지. 근데 사실은 춘분은 경칩절에 들어가 있고 추분은 백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는 대설에 들어가 있고 하지는 망중에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 입춘, 입동, 입하, 입추의 개념.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이 시작되는 인월은 입춘이요. 여름이 시작되는 4월은 입하고 가을이 시작되는 그 언제입니까? 신월은 입춘이 되고 겨울이 시작되는 해월은 입동이 된다는 개념들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 24절기를 알고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지만 복잡하게 전부 다 숙지하려고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단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걸로 이 간지로서 이미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상식 개념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